네, 시장의 이슈나 관심 종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마켓주민 시간인데요. AI에 관한 관심이 여전하고요. 또 AI 반도체 관심이죠. 오늘은 그 가운데 윈팩이라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참고로 윈팩이라는 기업은 시총이 900억 네, 정도이니까요. 일단 변동성 주의보. 네, 1000억 밑이면 조금 우리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500억 밑이면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거를 전제로 좀 깔고 AI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워낙 잘 가다가 좀 주춤한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AI 또 반도체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올해 1분기 때부터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주가도 올라왔지만은 실제적으로 TSMC 같은 경우가 이제 파운드리 이제 업체로서 이제 실적이 계속 견인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파운드리 업체로서 이제 꾸준히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은 그만큼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이유가 특히 쓰이는 용도가 많죠.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아니면 클라우드와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이 영역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일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들이 오히려 이런 AI 반도체 때문에 오히려 재고가 많아졌다는 이슈도 잇따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자율주행, AI, 5G, 로봇에 대한 이게 가장 필요한 이게 AI 반도체 시장이다 보니까 물론 당분간 조금 쉬고 있기는 하지만은 하반기나 내년에도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는 흐름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집중 분석할 윈팩이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사실 뭐 윈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패키지 공정이나 테스트 공정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물론 패키지 공정이 매출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 네. 테스트 공정은 한 20%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아마 상반기 때 대부분 투자들을 알고 있는 뭐 한미 반도체나 이런 회사들 대부분 후공정 이제 패키징 업체들이라고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윈팩도 같이 등단을 하고 있는 좀 오차를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윈팩의 주가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왜 보여달라고 하냐면 주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름에 관심이 있어서 윈팩이 있고요. 윈텍이 있고요. 맞아요. 원텍이 있고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우려고 하냐면 윈팩이니까 팩이라는 게 패키징, 후공정 패키징. 맞아요.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아,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이구나. 윈팩은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 한비 반도체나 막 이제 후공정 뭐 오사트 업체들 많은데 그쪽에서의 기술력이나 영향력 또 고객사 현황은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장비 업체들이나 이제 그런 설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냐 아니면 SK 하이닉스냐 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도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HBM 시장까지 뛰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향후에 고객사를 더 커질 수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2022년 기준에는 사실 윈팩은 굉장히 큰 이제 고객사가 SK 하이닉스입니다. 거의 매출의 한 80%는 SK 하이닉스 쪽에 나온다고 해도 이제 무방하다로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제 9%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이제 그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한 9%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네. 사실 매출이 뭐 1,000억, 2,000억 이런 것도 아니고 한 200억, 300억이라서 조금만 이게 수주가 나오게 되면은 그렇죠. 이게 매출에 대한 변동성이 있다는 점은 아까 초반에 이제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까지 이제 고객사가 늘어났다는 거에 좀 초점을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콩콜에서 내일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올 거고 월말에 콩콜을 하겠지만은 결국 이런 증설이나 향후에 이런 HBM 관련해서 이런 비메모리 쪽에 대한 향후에 증설 효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윈팩도 저는 이제 조금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장의 성장성 플러스 또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은요? 결국에는 이제 이 회사가 이제 DDR5 쪽으로 원래는 사실 메모리 회사로 하고 있다가 추후에 이제 패키징 이제 그 시스템 메모리 업체로 이제 조금 성장하는 영역을 확대하는 모습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버브 반도체를 인수하게 되면서 뭐 여기에 따른 뭐 기술 역량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어버브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뭐 고객사들이나 결국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옛날에 아이원스도 그렇고 한솔 케미칼이 인수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결국에는 큰 회사와의 인수를 통해 가지고 성장성을 같이 덩달아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DDR5도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그런 전환을 하게 되면서 수요가 조금씩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인텔에서도 사파이어 레피즈가 출시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DDR5에 대한 재고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DDR5로 이제 가는 흐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하게 되면 과연 윈팩도 기존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로서의 이제 활동했던 이제 테스트 공정이나 이런 패키지 공정을 일단 경험이 계속 꾸준히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쪽의 성장이 좀 크지 않을까. 이제 그동안 뭐 적자도 했고 이제 흑자도 이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흔히 성장하는 이제 구도로 가는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잘못 들었는데 이제 이 윈팩이 어버브 반도체를 인수한 게 아니라 어버브 반도체가 네, 윈팩의 대주주가 된 겁니다. 네. 네. 결국은 소부장 업체들도 실적인데요. 연간으로는 보니까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 두 개 네. 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은데요. 아직까지는 네. 그 이제 수주 인식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이제 덜 된 부분도 있고 예. 이미 작년 말쯤부터 어느 정도 이제 삼성전자 이제 수주를 이제 받기 시작을 했던 부분이 이제 올해 아마 하반기에 실적으로 조금 반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물론 이제 작년이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사실 대부분 장비 업체들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대부분 장비 업체들은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오더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향후 한 6개월, 7개월 뒤에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부터 실적이 조금 괜찮아지는 부분, 만약 아니면 작년에 수주 물량이 있었으면은 이게 올해 하반기쯤에 실적이 좀 쌓이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시총이 낮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그게 변동성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린 흔히 거예요. 말하는 이제 변동성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죠. 아까도 이제 매출이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뭐 예를 들면 몇백억이 잡히면 전체 비중이 확 바뀌고 경영 실적도 보면 쭉 흑자를 내다가 2021년도에 뭐 코로나 이런 게 있었겠죠. 네. 64억 적자, 작년에 한 20억 흑자였는데 올해 상반기에 100억 넘게 적자거든요. 네. 두 배 분기. 이런 게 이제 조금만 좋아지면 이익이 확 잡히고 네. 조금 안 좋으면 이익이 훼손되고 그게 이제 몸집이 좀 작은 게 변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기업 전망이나 주가 판단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사실 그 변동성은 그 박스권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물론 이제 후공정 업체들이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이제 대장주로서 움직였을 때 그때 윈팩이 좀 주가가 올라왔다가 네. 다시 한번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가 가는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후공정 업체들이나 이런 AI 반도체에 대한 시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도 물론 계속 꾸준히 적자 규모에서 점점 축소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2분기 때부터 결국에는 본격적인 AI 반도체의 HBM 증설을 적어도 큰 폭으로 물론 오늘 신문 기사에도 나왔지만은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공급을 하겠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의 2년간은 이런 캐펙스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는 분야가 아마 이번 콩쿨에서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장비 업체들 이미 작년 올해 대부분은 사실 장비 업체들 실적은 다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IDM 업체들인 뭐 종합 반도체사 뭐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캐펙스 투자가 나오고 장비 수주가 하나둘씩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패키징의 매출 비중이 70-80% 이제 비중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보니까 결국에 한미 반도체가 이끌어주는 시장을 올라갔을 때 윈팩도 결국에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도 사우디 네온시티에서도 그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공급 계약이나 이런 이슈들이 하나둘씩 충분히 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안정적인 구조적인 매출의 성장을 위해서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안정적인 회사를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한미반도체나 그죠? 네, 네, 그렇죠. 이런 회사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한미반도체나 이런 기업들은 저에게 평상시에 많이 얘기하니까 그죠? 그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니까 조금 중소형 그거보다 또 시총이 좀 작은 몸집이 작은 기업도 함께 병행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감안하십시오. 네. 마켓 주민 오늘은 윈팩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견조합니다. 2430선에서 한 25포인트, 30포인트, 1% 상승세인데요. 코스닥이 뒷심이 조금 딸리네요. 지금은 강보합인데 조금 전에 보면 또 약보합으로 내려가면서 바로 그러네요. 그죠? 보합권 등락을 하면서 대형주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닥이 2차전지 약하고요. 조금 더 약한 흐름을 나타내네요. 예, 오늘 이슈 MB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